테슬라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테슬라 배터리 성능, 폭스바겐 압도. 전기차 배터리 성능에서 테슬라가 폭스바겐보다 앞선다는 테스트 결과가 나왔습니다. 에너지 효율부터 충전 속도 등 모든 면에서 테슬라가 우위를 점했는데요. 업계에 따르면 독일 뮌헨 공과대학은 최근 폭스바겐 ID.3과 테슬라 모델 3에 각각 탑재된 55kWh 용량 배터리 성능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동일한 날씨와 온도 조건 하에 주행 테스트를 실시했고 모델 3에 탑재된 LFP 배터리가 ID.3의 NCM 배터리 대비 우수하다고 확인했는데요. 연구팀은 평균 시속 25km 속도로 8km 구간을, 평균 시속 50.6km 속도로 20km 구간을, 평균 시속 93.7km 속도로 35km 구간을 주행했고 시내, 일반, 고속도로에서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대부분의 조건에서 모델 3 배터리의 주행거리가 ID.3 배터리보다 더 길었는데요. ID.3은 도로 주변 온도가 15도일 때만 더 먼 거리를 주행했습니다. 그 외 경우에는 모델 3의 주행거리가 ID.3보다 최대 10km가량 뛰어났는데요. 연구팀은 모델 3 배터리가 열을 식히는 냉각 시스템 등에서 에너지를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공기 저항을 적게 받아 성능 차이가 발생했다고 분석했습니다. ID.3은 33도에서 모델 3은 42도에서 냉각 시스템이 가동되는데요. 한편 최대 부하 상태에서 모델 3과 ID.3의 효율은 각각 97%와 93%였습니다. 인버터에 사용된 기술 차이도 주요 원인 중 하나인데요. ID.3은 IGBT 기술이 적용된 인버터를 사용하는 반면 모델 3에는 SiC 기반 전력 반도체가 탑재됐습니다. 이 밖에 충전 속도는 물론 충전 중 허용 온도에서도 차이를 보였는데요. 모델 3는 충전 시 최대 50도까지 견딜 수 있는 반면 ID.3은 45도가 최대였습니다. 급속 충전을 할 경우 모델 3는 단 26분 만에 10%에서 80%까지 충전했지만 ID.3은 약 35분이 소요됐는데요. 연구팀은 모델 3는 LFP 배터리를 탑재하고 강력한 전기 모터를 적용했음에도 불구하고 ID.3 배터리보다 더 높은 배터리 온도를 허용하고 에너지를 더 효율적으로 처리했다면서도 폭스바겐은 빠르게 기술 차이를 따라잡고 있으며 더 발전할 가능성이 많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이번 테스트는 뮌헨 공과대학과 독일 자동차 전문지 아우토모토 운트 슈포트와의 협력으로 이뤄졌는데요. 총 13명으로 이뤄진 뮌헨 공과대학 연구팀은 전기차 배터리 성능을 비교하기 위한 표준을 개발했고 교내 설치된 셰시 다이나모미터 위에서 차량을 구동했습니다. 배터리 셀은 테슬라와 폭스바겐으로부터 공급받았습니다. 애플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애플마저 발목 잡은 반도체 품귀. 삼성 언제 끝날지 예단 못해. 언제 끝날지 예단할 수 없다. 반도체 공급난이 예상보다 더 장기화하며 스마트폰 제조사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신형 스마트폰의 흥행보리에도 감산을 택해야 하는 상황이다. 애플 역시 3분기 기대 이하의 성적표를 거두며 반도체 공급난에 발목이 잡혔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 리서치는 올해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 전망치를 종전 14억 5천만 대에서 14억 1천만 대로 하향 조정했다. 부품난으로 인해 대다수 스마트폰 업체가 하반기 제품 출시에 차질을 빚을 것이란 관측에서다. 또 다른 시장조사업체 카날리스는 올해 3분기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이 부품난으로 인해 전년 대비 6%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삼성전자와 애플은 하반기 선보인 갤럭시 Z 플립 3, 아이폰 13 시리즈 등 신형 스마트폰의 인기에도 일부 모델의 재고가 원활하게 물량을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애플이 아이폰 13 시리즈의 생산량을 1,000만 대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애플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생산 차질이 빚어지며 브로드컴 등에서 충분한 양의 반도체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 역시 당초 지난달 선보이려 했던 신제품 갤럭시 S21 펜 에디션 출시 일정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반도체 수급 문제 등으로 공개 행사가 취소된 데 이어 제품 출시 자체도 재검토 중이다. 구글, 화웨이, 소니 등 최근 연이어 신제품을 공개한 다른 업체들 또한 이 같은 반도체 부족 사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는 반도체 부족으로 스마트폰의 두뇌 역할을 하는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수급이 어려워진 탓이다.
특히 제조사로선 블랙프라이데이, 크리스마스 등 연말 쇼핑 시즌을 앞두고 신작을 선보이며 공격적으로 시장 점유율 주도권 경쟁을 펼쳐야 할 시점까지 공급난이 장기화하자 고민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지난주 실적을 발표한 삼성전자는 이 같은 공급난이 상당 기간 더 이어질 것으로 봤다. 삼성전자는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반도체 부품 수급 이슈가 3분기 판매량에 상당한 영향을 줬다며 언제 해결될지 예단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파트너사와 협력을 통해 공급 유지 타임을 최적화하겠다며 부품 공급을 효율적으로 리밸런싱해서 용량을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탄탄한 글로벌 공급망을 자랑해온 애플도 반도체 공급난 불똥을 피하지 못했다. 팀 쿡 애플 최고 경영자는 최근 3분기 실적 발표 후 반도체 부품 부족이 지속되고 있다며 얼마나 오래 갈지 분명하지 않다고 우려했다. 3분기 매출은 834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9% 늘었지만 시장 전망치에는 미치지 못했다. 부품 수급의 차질을 빚으며 아이폰 매출은 399억 7천만 달러로 시장 전망치 415억 1천만 달러를 훨씬 밑돌았다. 카운터포인트 리서치가 최근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스마트폰 재고 수주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이는 시장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하다는 의미다. 또한 9월과 10월에는 반도체 수급난으로 주요 스마트폰 업체들의 재고 수준이 저점을 기록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윤정 카운터포인트 리서치 애널리스트는 최근 재고 수준이 저점을 나타내고 있는 만큼 올 연말 쇼핑 시즌에는 예년과 같은 큰 폭의 스마트폰 할인 프로모션은 찾아보기 어려워 보인다. AP, 전력관리 반도체, 디스플레이 고동칩 등 주요 부품 공급난이 단기 내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루시드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테슬라 잡겠다던 루시드는 어떤 회사? 탑급 엔지니어 다수 포진. 테슬라의 아성을 무너뜨리겠다며 등장한 미국 전기자동차 업체 루시드의 투자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루시드는 이달 말부터 미국 현지 초판 예약 고객들에게 루시드 에어드림의 첫 생산 버전을 공개하고 차량 인도를 시작한다. 루시드는 2007년 테슬라 부사장 출신의 버나드 체가 설립한 회사다. 버나드 체는 당초 테슬라 초기 투자자였다가 최고 경영자로 변모한 일론 머스크가 경영에 나서는 과정에서 갈등을 겪었고 몇몇 다른 직원들과 테슬라에서 퇴사한 뒤 합심해 설립한 업체다. 버나드 체는 미국 업계에서 최고의 배터리 엔지니어로 꼽힌다고 한다. 실제로 설립 이후 복수 투자 업체들의 고액 투자를 받는 한편 전기차 레이싱 대회인 포뮬러2의 핵심 부품을 제공하면서 검증도 마쳤다. 버나드 체 외에도 테슬라 출신 엔지니어들이 다수 재직하고 있고 몇몇 한국인들도 함께 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테슬라 출신 경영진의 영향인지 루시드의 차량 디자인과 판매 전략을 살펴보면 테슬라와 유사한 모습이다. 차량은 유선형의 차체와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으로 기존 완성차와 거리를 두면서도 고급스러움이 눈에 띈다. 처음 내놓은 모델인 루시드 에어는 118kWh와 112kWh 두 종류로 배터리 용량을 구분하는데 이는 테슬라의 100kWh보다 높은 수치다. 업체 측 설명에 따르면 112kWh가 탑재된 기본 모델 루시드 에어는 1회 충전 시 650km가량의 주행거리를 118kWh가 탑재된 루시드 에어드림은 837km까지 주행할 수 있다. 루시드 에어는 기본 가격이 77,400달러부터 시작하고 프리미엄 모델인 루시드 에어드림은 169,000달러다. 루시드는 대형 세단인 루시드 에어 외에도 지난해 9월 공개한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루시드 그래비티도 개발 중이다. 그래비티의 자세한 사양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아직 실물 루시드 자동차를 만난 사람은 없기 때문에 이달 말부터 인도가 진행된다는 소식에 미국 자동차 업계와 현지 매체들도 주목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반도체 공급난 등으로 루시드 에어의 본격적인 인도는 내년경에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미 시총 1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꺾었다. 3큐 실적에 힘이 갈려. 마이크로소프트가 애플을 제치고 시가총액 1위 자리를 탈환했다. 뉴욕 증시에서 MS의 시가총액은 2조 4,510억 달러를 기록하며 미국의 상장 기업 중 시가총액 1위에 올랐다. 이는 애플의 시가총액을 추월한 금액이다.
마켓워트는 이와 관련해 MS는 지난해 7월 2일 이후 거의 16개월 만에 처음으로 시가총액 1위 자리를 탈환했다고 전했다. 이날 개장 직후에서 애플의 주가는 전장보다 최대 4% 하락했지만 MS 주가는 1% 가까이 오르며 상승세를 이어간 영향이다. 두 빅테크 기업의 1위가 엇갈린 것은 3분기 실적의 영향으로 보인다. 애플은 전날장 마감 후 월가의 컨센서스에 못 미치는 3분기 매출을 발표했다. 이는 반도체 부족을 비롯한 공급망 차질의 여파로 아이폰 등 애플의 주력 하드웨어 제품에 대한 생산 차질이 빚은 결과였다. 반면 먼저 실적을 발표한 MS는 11분기 연속 시장 전망치를 뛰어넘는 결과를 내놓음으로써 투자자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MS 역시 공급망 차질을 겪었지만 하드웨어 비중이 높은 애플과 달리 클라우드 컴퓨팅과 기업용 소프트웨어 부문의 호조로 이를 무마시킬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블룸버그 통신은 특히 머신러닝과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장기적인 성장이 기대된다는 평가의 투자자들은 MS에 더 많이 몰려있다고 전했다. 리비안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아마존, 전기 트럭 업체 리비안 지분 20% 보유 확인. 아마존이 리비안의 지분 20%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CNBC에 따르면 아마존은 이날 전기 트럭 업체 리비안의 지분을 20% 보유하고 있다고 미 증권거래위원회 공시를 통해 밝혔다. 아마존은 9월 말 기준으로 리비안 자동차의 우선주를 포함해 대략 2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액 기준으로는 지난해 말 27억 달러에서 38억 달러로 늘어났다. 리비안은 이달 초 별도 공시에서 아마존이 현재까지 13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달 초 리비안은 SEC에 기업 공개 신청서를 접수했으며 오는 11월에 IPO에 나서 나스닥에 상장할 계획이다. 리비안은 아마존의 최소 4년간 자사의 전기 배달 차량을 제공하는 독점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후 한 차례 거부할 권리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마존은 2030년까지 리비안에 차량 10만 대를 주문했으며 이르면 내년 초 리비안으로부터 1만 대의 전기 배달 차량을 인도받을 계획이다. 포드 역시 리비안의 지분을 5%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